법적 대응보다 더 한 것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원전 지원 건설 의혹을 둘러싸고요. 오히려 본질보다도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정면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 대 야당이겠죠. 어제 대통령의 구시대 유물정치 발언 이후 청와대 공세도 한층 더 거세진 듯한데요.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보다 더 한 것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공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요. 무책임한 마타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네. 이것은 야당도 이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또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도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야당을 좀 겨냥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기본적인 업무가 야당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야당과 어떤 면에서 물밑 대화를 하고 야당과 청와대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게 바로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근데 정무수석이 오늘 한 이야기가 저는 참 경악스러웠습니다. 법적 조치 이상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강민석 대변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명국가에서요,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으면 뭐 명예훼손을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그 질문자가 그 도대체 뭐냐, 법적 대응 이상 한다는 게 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정말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법적 대응 이상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다른 사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정말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법적 대응할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대응을 하겠다? 그것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저는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고 저는 정무수석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 강도 높게 좀 비판하셨는데 이준석 의원님. 근데 제가 조금 오늘 최재성 수석의 말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이 부분보다 USB 공개는 절대 안 되는데 만약에 야당이 명운을 걸면 그 USB 공개를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뭐 저분은 어떤 법 위에 있는 분위기에 저에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인지 우선 기본적으로 USB가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를 우선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법에는 이제 생산한 모든 문서와 전자문서 그리고 대장 등을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 법을 초월해가지고 또 공개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지 이렇게 또 묻게 되는 것이고 자 저렇게 야당이 명운을 걸라고 한다면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공개한 USB가 그러면 그때 줬던 USB랑 동일하다는 건 당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 사실 USB라는 게 문방구가 10,000원 주면 사는 건데 가지고 꽂아가지고 다른 파일을 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럼 명운을 걸겠느냐. 똑같이 이건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입증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도전적인 어투로 이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어떤 명운을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혹 제기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국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들은 야당 또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열려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에 대해 가지고 뭘 걸어야지만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헌법 어느 조항에 뭘 걸어야지만 국가의 자료를 공개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은 예전에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무슨 뭐 300조 비자금이 있다 그러고 그거 외에도 뭐 무슨 뭐 세월호 참사 때 뭐 인신공양을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때 그러면 책임지고 했습니까? 그분들 다 명운 걸었으면 지금 전부 다 어디 계셔야 됩니까? 안 걸었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님 제가 반대 입장에서 좀 서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난 금요일에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명운을 걸면 검토하겠다. 그만큼 이런 비판을 하려면 뭐 야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는 걸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야당도 증거를 갖고 있냐 뭐 이런 걸로 해석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당 언론사에서 그걸 보도하면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고 그것을 긴급하게 삭제한 것이라면은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고 저희도 거기에 2차적인 해석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와 상의 없이 진짜 원전 건설을 검토했고 한쪽에서는 또 탈원전하겠다 그러면서 또 북쪽에는 또 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적행위일 뿐더러 또 약 내로남불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이 지적한 건데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수많은 사례들처럼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요 밑도 끝도 없는 거 많이 했어요. 저희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만 뭐 최순실 비자금 300조라든지 뭐 인신공약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여당이 자신들 야당일 때 생각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보신 것처럼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 역시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혈육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고성과 박수가 이렇게 함께 했던 오늘 교섭단체 집권여당 대표 연설이었는데 서 변호사님. 예. 근데 이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청와대 수석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 이 발언은 뭔가 이번 국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청와대나 여당은 이제 혹세무민하는 북풍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야당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산자부의 공무원이 몰래 이제 공문서를 갖다가 밤에 들어가서 삭제했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뭐 때문에 이게 범죄를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감사방해죄도 되고 증거를 이렇게 인멸하는데 그리고 저는 산자부 공무원이 아이디어가 차원이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 저는 시점이 중요해요. 아이디어라는 게 몇 년 동안에 떠오를 수 있죠. 근데 왜 그때 2018년 4월 27일 1차 회담하고 그다음에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그 사이에 하필이면 이게 원전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남북 정상회담이요? 예. 시점이 이게 묘하잖아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증거 은폐라든지 모든 이게 정황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저는 이게 뭐 법보다 더한 대응을 하니 계속 이게 부품 공작. 저희가 야당이 이게 어떻게 부품 공작 아무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과도한 공격이고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만약에 여당이 제대로 한다면 그냥 조건 없이 이게 북한의 USB를 공개해라. 뭐 자꾸 이게 명운을 뭘 겁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뭐 야당 해체해야 됩니까? 비대위원장 사퇴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청와대는 뭘 겁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걸 통해서 조건 없이 USB를 공개해서 이번에 검증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김정인 위원장이 건넨 USB를 공개해야 된다. 서 예. 변호사님 말씀. 박성희 부대변인. 그런데 앞서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거 야당이 명운을 건다면 USB 공개도 검토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그 USB요.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외교적으로 봤을 때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아닌 게 맞느냐를 두고 좀 여기 화면에 좀 저희가 정리했는데 좀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저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낙연 당대표 국회 연설에서 야당을 좀 심하게 꾸짖었죠.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 성품으로 봐서는 예. 저 정도로 말씀하신 건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현재 이 사안 자체가 깜도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을 친북 또는 이제 이적 이렇게 이제 몰아간다고 이제 보는 인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디로 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산자부 공무원들의 그 자료 뭐 이렇게 문서 폐기에서 시작돼 가지고 어느덧 이제 지금 USB로 넘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거죠. 산자부 공무원들이 폐기한 그 문서가 뭐냐? 그러니까 문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USB가 있다던데 USB 뭐냐? USB 내놓으면 또 그다음 뭐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분히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 정치 공세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남북 정상 간의 어떤 그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외교적으로 보면 국가 원수급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주고받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한다. 이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이거 대북 관계는 뭐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하도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갖고 있는 구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건 뭐 공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게. 글쎄요. 뭐 일단 이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반격에 나서면서 어제부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고발 말고 나부터 고발하라 이런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의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 묵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우리를 고발하십시오. 우리에 대한 고발의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된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날 고발해라. 뭐 야당이 줘야 이런 것 같아요. 북한에 원전 들어가니까 여당은 공작 지급하고 공무원은 신내림 때문에 지웠다고 하고 청와대는 겁박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의혹 제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금 이 안보에 관한 사안보다도 훨씬 저열하고 굉장히 좀 근거 없는 것들로 시작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된 약제를 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든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질스러운 어떤 의혹 제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그러면은 사법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그 당시 야권 관계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느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수 정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 정도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도 막을 정도면은 비대위원장에까지 이렇게 탄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의정 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여당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원전 추진 계획 이 문서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 애초에 언론이 제기한 사안이거든요. 언론이 시작한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가지고 야권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서 변호사님, 뭐 정치권의 이제 거센 공방 이걸로 좀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 뭐 최재성 수석의 말 명운을 건다면 USB 공개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두고 아니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버리는 도박하자란 말인가 뭐 이런 순서를 했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렇죠. 아마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은요. 약간 이게 양비론적 시각에서 야당이 이제 그 지금 자료만 가지고 너무 이게 구체적 원전 추진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도 약간 이게 문제 있지만 그러기에 더 문제는 청와대는 이제 여당의 대응이다. 결국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면 합리적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거 이렇게 뭐 명운을 걸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도박판 타짜들 이게 아닌가 이런 이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그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공감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아무 근거 없이 공세가 아니고 뭔가 이제 그 서류를 밤에 몰래 이게 범죄까지 하면서 삭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류를 공개한 걸 이번에 6장짜리를 보니까요. 이게 범정부적으로 상당히 심층적 전문적으로 돼 있는 오히려 이제 그 단순한 국장, 과장, 서기관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그 범정부적으로 좀 추진된 이런 정황들이 공개될수록 더 의혹이 나오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USB를 완전히 공개를 하든지 뭔가 이런 의혹을 해소를 해야지 자꾸 이게 야당 보고 뭘 걸어라. 이거는 이게 부적절하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파이가 커진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북한의 원전 지원 의혹, 저희가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제, 그런데 이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